안녕하세요. 브라질 뉴스를 전하는 남자 손정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더군다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브라질 뉴스를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조사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이제 동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제가 힘이 많이 붙이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제가 올리는 이 뉴스에 관한 이 이야기는 다른 매개체에서 다루지 못했던, 또 왜 그런지 심층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가지 제 이야기와 섞어서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이 뉴스를 보시고 뭐든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만 하시기 정말 다시 한번 깊게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번 주부터 드디어 이제 저학년들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일상생활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기대가 크고요. 이 상파울루 주정부에서는 올해 못했던 수업을 내년 수업과 같이 통합하여 그냥 2년 동안에 못했던 수업을 1년에 그냥 한 번에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알지만 2년에 안 된 거를 1년에 한 번에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뀐다라는 것에 저는 이제 기대가 큽니다. 요즘 또 이 선거철이 오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후보를 비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 연방경찰에서 시작한 수사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들고 뿌리느냐, 또 그것을 해주는 업체가 있다. 그러니 이런 회사를 급습하고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로 인해서 여론을 조작하던 사람들을 많이 구속하는 등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홍보가 필요한 이제 정당과 이제 후보자들이 돈을 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많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브라질 국적자가 아니신 분,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신 분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절대로 주위 사람들이나 브라질 사람한테 어느 정당이나 아니면 또 어느 정치인을 지지한다 이런 말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호드리고 마야 이 하원 의장과 파울로 게이지 재무장관과 극심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지금 파울로 게이지 장관은 뭐든지 이제 재정을 줄이고 돈을 좀 모아서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원하는 거고, 호드리고 마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원을 의장이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도 또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정당도 지켜야 되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들 지켜야 되는데 이 자꾸 자꾸 가위질을 하고 있는 이제 재무장관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드디어 이제 어제부터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손을 잡은 게 어찌 됐건 간에 이제는 개혁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둘이 깨닫게 된 겁니다. 조세 개혁과 연금 개혁과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이 어디서 나올 데도 없고 이게 쉽게 해결될 것도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손을 맞춰야 되는데 호드리고 마야 하원 의장도 옛날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이 해라 저렇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철도 오고 다음에 또 선거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좀 어느 정도 이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기대가 되고요. 이제 재난지원금 300회알씩 주고 있는 것도 재정 압박을 엄청 가하고 있지만은 어찌됐건 12월까지 지원되는 이 재난지원금을 이제 다 주고 끝나면은 내년부터 당장 3,800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난지원금에 의해서 어떻게 연금 이렇게 먹고 살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3,800만 명이 내년부터 이제 어디로든 간에 이제 이런 지원금을 못 받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바로 실직자면서 이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큰 이 소요가 될 겁니다. 분명히 현재까지는 폭동이나 큰 조짐이 안 일어난 게 아직까지는 뜯어먹고 먹고 살고 주정부나 각 정부에서도 극심한 이 경제 상태를 5월, 6월부터 한정적으로 조금씩 풀어주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니까 돌아가는데 그래도 300회알, 600회알 정도 되는 이 지원금이 내년부터 갑자기 딱 끊긴다면은
글쎄요, 이제 그때까지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면 좀 괜찮겠는데, 이게 참, 아무래도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드리고 마이아 이 하원 의장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압박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무장관과 어떻게 좀 협의하여서요, 이걸 좀 타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는 저도 이제 많이 기대는 됩니다. 경제 상황은 이제 이번 주에 저는 뭐 지난주에 뭐 5.7 정도 되는 이제 환율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뭐 이번 주부터 들어오면서 5.5, 뭐 다행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오르면 안 됩니다. 뭐 6헤알이 될 거냐, 7헤알이 될 거냐,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뭐 경제인들은 뭐 7헤알이 최악의 상황이고 최고의 이제 좋은 방안은 이제 4헤알대로 떨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4헤알대로 떨어지리라고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5에서 6헤알 사이가 될 건데, 뭐 당연히 뭐 시중에 물가는 뭐 없고, 뭐 저도 이제 어제 뉴스를 봤지만은 원단도 없고 원사도 없고 또 그것을 사서 옷을 만든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의류협회, 원단협회 막 여기서 막 선명도 내고 막 항의를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원단과 원사 뭐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이 그냥 수출로 해서 하면은 달러로 받아와서 그냥 그것만 그러니까 가격 올리지 않고 기존에 달러로 팔고 있던 그 금액에 팔아서 가지고 와서 브라질에서 이제 헤알로 환전만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돈을 버니까, 야, 국내로 돌리지 말고 다 국외로 돌려. 그러다 보니 지금 원단, 원사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야, 더 이상 그럼 우리 다 굶어 죽으라고 수출만 하다 보면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개입이 될 건데, 시장 개입을 얼마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저는 이제 꺼림칙하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댓글 남긴 거 제가 보면서 이제 추가 설명드리면요, 이 브라질은요 반사회주의입니다. 반사회주의. 왜냐면은 완전하게 그냥 시장 정책에 두는 게 아니라 큰 정부를 지향하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계속 개입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전한 정책이 아니고 건전한 사회가 아니고 건전한 이 경제 체제도 아니다 보니까 다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거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이 경쟁자가 많으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뜯어먹고 살게 이렇게 하겠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한두 명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 경제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단 원사 만드는 회사들이 그냥 수출만 해버리면, 그럼 브라질은 국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요즘에 이제 2014년부터 이후부터 지금 이제 부동산 이제 거래 가격이 0.53%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2014년, 18년, 19년도에는요,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경제 뭐 불황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2020년 지금 현재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 0.53% 올라갔다는 거는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태까지 이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 야, 이거 비싼 이게 월세 내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 야, 이번 기회에 그냥 사자라고 해서, 저도 주위에 보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몇 개 이제 지금 그냥 월세로 사지 말고 아파트를 사자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면 이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최고 뭐 40도, 뭐 길에 있는 뭐 온도계는 뭐 45도로 올라가는 등 이상 기후로 엄청 덥습니다. 뭐 브라질 중부, 북부 같은 경우도 뭐 비가 안 오고 너무 더워서 엄청난 지금 화재가 지금 판타날 지역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뭐 비도 안 오고 45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 습도가 떨어져서 사람들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12시에서 뭐 2시 사이에는 이제 계속 이제 메시지가 오는 게, 물을 계속 마시고 햇볕에 나가지 말고 운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조심하시고요. 안 좋은 것은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한 4, 5일간 엄청 덥다가 갑자기 뭐 20도, 23도로 확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전기 자동차, 이제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전기 자동차가 제일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데, 혹시 브라질에서 전기 자동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없으시죠? 그 이유는 브라질 정책과 여기서 만드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는 이제 고급 비싼 자동차로 가고, 대부분의 차는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브라질로 많이 쓰고 있는 플렉스 엔진을 더 오랫동안 가져가자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플렉스 엔진은 뭐 가솔린도 넣어도 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에탄올, 즉 이제 알코올을 넣어도 되는 그런 엔진이죠. 그러니까 브라질만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탕수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일부 환경 운동가들은 이제 반대를 하죠. 아, 다른 나라는 다 전기자동차 가는데 브라질은 언제까지 이거 갈 거냐. 근데 이 브라질 현재 자동차 이 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바뀔 수가 없답니다. 브라질은 갑자기. 왜냐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브라질 국민 소득도 높은 것이 아니고, 또 그 지금 현재 산업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뭐 전기자동차로 바꾸자, 이거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러지 말고 전기자동차를 수입을 하든가, 아니면 이곳에 생산하면은 어차피 많이 안 팔릴 것이니까 그냥 비싼 고급차를 만들어서 시장에 눈 가리고 아웅하자, 뭐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브라질 뉴스를 제가 심도 있게 몇 가지를 이제 중요하적으로 빨리 이제 캡처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주를 또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 중요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